네네네. 음, 네. 처음부터 훅 치고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요컨대 저의 영업 기밀을 토해내라 이거네요, 그죠?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네네.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핵심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스토리텔링은 그냥 이렇게 어떤 장면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뭐 주인공의 캐릭터가 떠오르거나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바로 작품이 써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구조를 먼저 짜야 돼요. 그러니까 경청이다 그러면 이제 귀 기울여 듣는 지혜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귀 기울여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즈덤 하우스에서 이 책을 저에게 이렇게 제안할 때, 그 이제 그 우리나라 그때 이제 한국 상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사오정 시리즈 뭐 이런 거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배려심이 없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막 하고 2005년, 6년, 7년 이때가 한참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퍼뜨리고 싶은데 너무 전문적인 책밖에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든지 이제 아까 우리 묘쌤도 상담 얘기하셨지만 그런 저도 정말 뒤져보니까 책 쓰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교과서적인 책들밖에 없어서 이 스토리텔링으로 쓰면 되게 좋겠다. 서로 이렇게 출판사랑 그렇게 잘 얘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짜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또 좀 중요한 영역이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자기개발 강사로 많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귀 기울여 듣는 집의 핵심이 뭐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네 글자로 딱 정했거든요. 이청, 득심,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정했고, 그 박현찬님은 서울대 동문과 출신이고 또 이렇게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스토리 구조를 잘 잡고 어떤 요소들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걸 저에게 약간 코칭해 주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돈 내고 배워야 될 거를 이렇게 책 써가면서 한 20번 정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전체 스토리의 어떤 뭐랄까 완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를 좀 코칭을 해주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제 전체적인 작품을 써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완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텔링의 의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책을 쓰려면 우선은 확실하게 이렇게 아까 전 네 글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이 책에서 뭐 어떤 메시지를 독자에게 하나를 남겨준다면 뭘 주고 싶다. 그걸 딱 하나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한 500자 정도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0자면 A4 용지 한 3분의 1쯤 돼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 책이 대략 어떻게 흘러가는 이야기고 어떤 주인공이 어떤 결말을 맞고 그렇게 해서 뭘 얻는다. 아까 딱 한마디로 정한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풀어내게 하고요. 거기까지 정해주면 사실은 반은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기승전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뭐 성장 플롯이면 어디로 떠나고 또 나중에 돌아와서 뭐가 변해 있고 뭐 이런 식의 플롯들을 하나 골라서 거기에 맞는 옷을 입히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되게 재밌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 어제도 제가 이렇게 어떤 영상을 하나 봤더니 네이버 웹툰 웹소설 이게 미국을 지금 강타해가지고요 세계 1위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스토리만 안 되는데 정말 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플랫폼하고 연동이 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학교에서 워낙에 이제 사실은 독자들, 그러니까 미래의 독자들, 또 사실 요즘 책 쓰면요 30대, 40대, 50대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10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걔들이 끄덕하면 뭐 괜찮은 가능성이 좀 있고 안 그러면 희망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정말 이 시대 이끌어가는 MZ 세대들 만나고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재미난 작품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정도만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질문하고 연결 지어서 또 부연할 거 있으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제 작품 하나하나 파시는군요. 네. 아 정말 이런 게 정말 작가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서점에서 하는 어떤 뭐 북독 행사 이런 거 가고 안 읽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서 이제 뭐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책을 읽으신 분들하고 대화하는 건 진짜 재밌고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떤 내용으로 충분히 교감을 한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사실 제가 몽골에 1999년도
12월 달 그때 밀레니엄 버그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0시가 되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런 고 무렵에 1999년 12월 거의 초쯤에 제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간 적이 시 교육청에 이렇게 장학사님 한 분이 이 교육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뭐 네덜란드에서 누구 초대하고 한국에서 저 초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의 한 달간,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되게 겁나더라고요. 12월 말까지 그 몽골에서 그 교장 선생님들 한 40명 모여서 연수를 했어요. 제가 계속 교장 선생님들 강의를 해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교 와서 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전파하고 또 다음날 와서 또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재밌는 사주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그 정원의 배경이 되는 만달고비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한번 지프차 타고 정말 그 고요한처럼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때 리코더도 제가 들고 왔었고요. 가서 이제 거기서 그쪽 지역 교사들 한 2박 3일 이렇게 스페셜 이렇게 주말 이렇게 잡아가지고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경험이 일단 이 작품의 모티브가 좀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메시지에 실어서 보낸 내용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경청에서 얘기한 이청득심 이런 핵심 메시지는 이미 제가 이런저런 작품들을 하면서 결국 자기 개발, 그러니까 자유의 끝판왕은 정원이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하는 한국인 일과 있을까 읽고 오셨지만 이 책에서 주장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단계가 그러니까 자기에 깊이 몰입해서 정말 나다운 삶을 살고 그 나다운 삶을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유롭고 행복한데 그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끝판왕이라고 좀 표현이 거칠지만 그 정점은 사실은 그 온전한 마음의 고요와 평안이 있고 거기서 지혜가 이렇게 번뜩번뜩 비춰지고 하는 그런 단계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어떤 이야기 위에 옷을 입힐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몽골에서 그때 경험들이 하늘의 별 보고 또 이렇게 광활한 초원 보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죠. 질문이 이거였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질문을 까먹었어요. 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암에 걸렸다고 다 뭐 철들고 다 삶이 고연처럼 바뀌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라기보다 그 고연의 상황이 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 상황이 상징하는 바는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견고하게 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의 틀, 관념의 틀, 이게 와장창 깨지는 경험인 거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 실직의 경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암 선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조건은 다양하게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정말 얼어붙은 바다를 확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망치질 충격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이제 그 뭐랄까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요한이 몽골로 떠난 거는 이제 자기 건강 상태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서 떠난 거지만 그게 일단은 기존에 자기가 추구해 오던 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미션을 열심히 수행하면 그런 상태에 도달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다 자기 기만 뿐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자기의 기존의 틀을 완전히 다 깨부시는 어떤 경험들을 몽골에 가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으로 이제 그런 건강의 상태 이런 걸 좀 써보고 싶었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아까 조한희 선생님 질문, 이재 선생님 질문과 연결하자면 그런 어떤 위기 상황도 어려움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이제 교직 계시고 어찌 보면은 뭐 죄송해요 뭐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요즘 청년 세대라든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존경과 또 어떤 수입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병행이 돼서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약간 그 제 이제 딴 데에서 쓰는 닉네임이 키호테예요. 키호테 돈키호테 돈을 떼고 키호테인데 그 뭐냐면 약간 이상주의자라 가지고 뭔가 약간 광분하는 기질이 있어요. 뭐 꽂히면 그래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지 뭐 이러면서 주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직진하고 아마 이 성공한 한국 여유가 있을까 책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약간 이렇게 나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제가 몽골을 가게 됐던 그 단체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갑자기 리더가 중국으로 떠나버리고 제가 갑자기 팀을 맡아가지고
뭐 저는 한 6개월, 7개월째 월급도 전혀 못 하고 그렇게 제가 그때 막 그런 것도 했어요. 택시 운전. 예, 밤에. 너무 이렇게 생활이 힘드니까 낮에는 그 연구소 가서 일하고 밤에 가서 야간에 심야 택시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얘기는 하지만 뭐 그런 경험들 그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이제 혼자 독립해서 그렇게 혼자 이제 글 쓰고 정말 이제 나만의 마이웨이를 가리라 이제 누군가를 서포트하고 이런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으리라고 되게 힘들게 완전 탈진해서 나왔어요.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완전히 기력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또 같이 뭐 해보자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 9개월간을 거의 이제 혼자 치과다시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돼서 한 3, 4년 정말 또 확 이렇게 오르막길을 걷다가 저 경청 쓰기 직전에 한번 또 장창 그 회사가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그러니까 5년간 공든탑이 거의 한 5일 만에 무너지는 경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런 고생의 경험 아무나 안 걸렸지만 그런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상황을 막 뒤흔드는 그래서 뭔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막 서바이벌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어찌 보면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바른 삶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고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고전 읽자 이런 운동을 좀 하는 이유도 그게 이제 깨가 난 거죠. 먼저 이걸 어떻게 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고전을 읽으면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고전의 대부분요 읽어보면 죽음에 대해서 거의 다 다르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안 할 수 없게 만들고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을 비춰보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적어도 뭐 200년, 길게는 뭐 일리아스 같은 거 2500년, 뭐 길가메시 서시 같은 거 더 오래된 거, 뭐 심지어 성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보다 더 오래된 텍스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전을 읽게 되면 지금 뭐 2000년, 뭐 2500년 혹은 2300년,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이게 읽히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뜻이고 이 시대를 초월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전을 읽으면 그런 어떤 정말 진하고 깊은 울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울림이 이제 프란츠 카프카는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왜 책을 우리가 읽는가? 다른 거 안 해도 뭐 책 안 읽어도 된다. 책을 읽어야 되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그 도끼질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 시대에 유행하는 텍스트 읽지 말고 좀 고전을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카프카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엊그제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바다 가보면 파도 막 치고 되게 힘이 있잖아요. 바다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강한 에너지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유혹하는 힘이 있는데 근데 바다가 얼어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이렇게 바다 같은 생명력이 있는데 이게 얼어붙어 있고 사실은 정원에서 얘기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 불안에 시달리고 가면을 쓰고 자기 기만하고 그렇게 내 기준,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도 생명력이 없는 확 이렇게 굳어 있는 그런 바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고향 같은 그런 죽음의 어떤 임박한 경험을 한다든지 저같이 직사에 고생한다든지 아니면 고전을 읽으면서 카프카가 제안한 대로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텍스트가 이 두뇌 속에서 계속 돌아다닌다면 그러면 서서히 그 바다가 깨지면서 확 하고 어느 순간 내 안에 파도치는 진짜 내 모습을 좀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희망이 되는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책 속에 고전 속에 네 말씀하십시오.